안녕하세요. 레버니와 함께하는 4월 2일 신문 읽기.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되실 때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사랑. 본 자료는 매일경제신문을 기반으로 하였고요.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제일 먼저 큰 소식이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의 빌드업을 종전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10시에 이 연설문을 들어봤는데, 연설문의 주요는 그럽니다. 2, 3주 안에 이란을 떠나겠다. 그리고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라든지 선박,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유조선 모두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 3주 안에 지금 미란에다가 미사일을 더 트인다느니 융단 폭격을 해서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2, 3주 안에 그냥 빠지겠다. 아주 대단히 무책임하고 대단히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국제 여론도 안 좋고, 미국 국내 여론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이 트럼프 혼자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제가 봤을 때는 모종의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척당 30억 정도를 받아서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겠죠. 그럼 이란에 이렇게 받게 되면 연간 150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이란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상황에는 또 홍해라든지 다른 바다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진짜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란 대통령이 과연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과연 필요한 인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르게 돼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의 주담보 대출이 17일부터 만기를 연장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말했듯이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팔아라. 팔지 않으면 너희는 보유세도 내게 되고 양도소득세도 내게 되고 다 해서 내가 어떻게든 너희의 그 집을 팔게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울산 공장을 재건축을 해서 4조 원 정도 들여서 전기차 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휴머노이드를 도입함으로 해서 많이 국내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기차 노조가 워낙 많이 강성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투자를 해서 전기를 늘린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정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공공기관 차량을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던 게 뭐냐면 3월 2일 날 71달러에 불과했던 게 3월 31일 날 101달러로 오르게 불과 며칠 만에 30% 이상 오르게 된 결과입니다. 거의 30%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큰 효과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로 될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4달러를 돌파해서 미국 사람들도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인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2023년도에는 0.9%였다면 지금 1.5% 좀 사실 증가 추세여서 아무래도 지금 나라에선 주담대를 더 잡으려고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추정제에 대한 이 법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명확한 범위를 가질지는 사실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이란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명확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법들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가면서 이것들을 보완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이슈화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배달 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과연 최저시급을 받을지 얼마에 대한 심의가 처음 시작된다 하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연재노예법을 거론하면서 너희 지금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로 지금 유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미 무역흑자가 9조 원 이상 줄었다고 하고요. 직접 투자는 4.3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하고 관세 협정을 25%로 맺으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재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승선이 보이니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내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지 생각이고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방금 말했듯이 이란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중국처럼 이란과 협의해서 안전항로로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내 안전항로 줄 테니까 돈 내라. 거의 삥을 뜯는 거죠. 삥도 아니고 삥삥삥 이렇게 뜯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 어제 대통령이 와서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투기처럼 잘 협력을 하자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좀 약간 양아치 같은 계열이 좀 있었죠. 왜냐면 자기가 투자한다는 투자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잘 나가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실리애고이기 때문에 그냥 경선협력처럼 잘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좀 많이 핫하고 있는데 지금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를 꿈꾼다 하고 있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규제역파를 하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1위로 하는데 이 세 명 중에 누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토론을 봤는데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은 박덕흠 의원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 싸움이기 때문에 별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침이 좀 흘렀네요. 네,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벌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그냥 농지 지금 자기가 농사인 땅인 사람이 농사 짓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농지 전수를 펼친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혁 도시라든지 신도시라는 데 짓게 되면 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편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농지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돈을 버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집 첫 농지조사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지금 금융 사기가 많이 급증해서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2배로 지금 많이 늘어났다 하고요. 지금 워낙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게 지능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예방을 할 수는 없는 예방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전화를 받으셨다면 워낙 이 개인정보의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도 다음도 노출되었죠, 네이버도 노출되었죠, 뭐 쿠팡도 노출되었죠. 모든 셋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대응을 하실 때는 전화를 받으시고 뭐 일단 혹시 1, 2분 정도만 생각할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이걸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계속 전화를 끊임없이 안 끊게 만드는데 이 안 끊게 만드는 순간 속에서 본인이 한 1, 2분 정도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갖는다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이 뭐 보이스피싱범들이 똑똑한 거지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뭐 머리가 나쁘다거나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무나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5대은행 달러 잔액이 지금 2025년 12월에는 67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026년 3월에는 590억으로 약 66억 정도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환차익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달러가 보통 1410원, 2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20원, 30원 이렇게 하다 지금 어제 보니까 1530원이 가니 많이 좀 떨어져 1510원이 되고 거의 10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환율에 대한 환차액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이 많으시다면
1,400원대의 달러를 쭉 사셨다가 1,500원대에 파시면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수익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여윳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윳돈이 없는데 그냥 단기간에 하다 보면 스스로 잣대가 보떼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올 하반기에 지금 기업 공개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18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실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픈 AI 만든 취지 자체가 이거는 비영리 단체에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점점 지금 하는 것이 보면 영리 단체로 많이 기울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가 영리 단체로 기울러 가면 점점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뺏고 인간에 대해서 돈만 된다면 유해하든 무해하든 상관하지 않고 해서 사실 인류에게 별로 썩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뭐 5,400선을 그저께는 갔다가 오늘 또 다시 떨어져서 5,200선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코스닥 등락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5%, 4% 이렇게 움직이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오늘 빠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저점이라 들어갔다가 진짜 잘못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저는 저점이라 생각하고 이게 지금 지하겠지라 생각인데 아닙니다. 지하가 있는 게 아니라 땅굴도 있고요. 그 지상 밑에 보면 엄청난 깊은 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주식 투자를 계속 쭉 하지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투자하고는 있지만 진짜 주식이라는 것들은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윳돈으로 이 돈은 내가 1, 2년이나 2, 3년 정도 안 써도 되겠다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진짜 주식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사실 나쁜 이슈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나쁜 이슈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악재를 털었다 해가지고 오르고요. 나쁜 이슈는 뭐냐, 좋은 이슈로 또 떨어진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주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장합니다. 한 번씩 보면 그렇고요. 지금 또 논란인 게 3,000단 제약이 있는데 이 3,000단 제약이 불과 3일 만에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공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TF를 꾸린다 하고요. 그리고 3,000단 제약을 포함한 비중이 높은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가에 연동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큰 뉴스는 없는데, 제가 원래 스포츠 뉴스를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요새 지금 홍명보가 너무 안타깝고 지금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처음 임명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 끝까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패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가 이 전술은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게 맞지가 않다, 훈련량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전술이라고 하는데 홍명보 본인 자신 감독 스스로만 이 전술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부터 이 감독이라든지 축구협회 회장이라든지 다 갈아치울 줄 알았는데 또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슈는 뭐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교육 경쟁은 어쩔 수 없다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의 신문 읽기는, 매일 경제 읽기는 마치겠습니다. 안녕.